퇴직 후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 정류장을 찍었어요. 반복되는 풍경 속에서 변하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유리 쉘터에 비친 반사 이미지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 지금은 청렴을 내세우는 시의원이 된 윤상우였죠.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다른 것들도 함께 담겼습니다. 급히 코너를 도는 검은 SUV의 번호판, 정류장 광고판의 디지털 시각, 카페 유리문 안쪽에서 봉투를 건네받는 손목시계. 우연들이 겹치면서 흔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뉴스에 뺑소니 사고가 보도됩니다. 시간과 방향, 차량 기종이 그의 사진 속 조각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그는 혼자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덜 수 있다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그는 약했고 지금의 그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틴 기억이 자기 편이라는 걸 이번엔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오니 하루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제게 뭐라도 배워보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구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진 강좌가 눈에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는 것 말고는 말이죠.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 날 카메라를 처음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강사가 카메라의 각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셔터, 조리개, 감도. 용어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셔터를 처음 눌렀을 때의 느낌은 묘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순간이 멈추는 기분이었죠. 강사는 중년 여자였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좋은 사진은 반복해서 나와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찍으면 진짜 변화가 보입니다. 그 말이 귀에 남았어요. 같은 것을 반복하면 다른 것이 보인다니 역설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죠.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매일 지나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쉘터가 있었고 그 안에 벤치와 광고판이 있었죠. 평범한 정류장이었어요. 매일 저녁 6시 40분에 그곳을 찍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이었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저녁 산책 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매일 같은 각도에서 같은 풍경을 찍었어요. 유리 쉘터, 그 안에 벤치, 광고판, 지나가는 사람들.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2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없던 낙서가 오늘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맑았던 하늘이 오늘은 흐렸어요. 광고판 내용도 주마다 바뀌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 다른 것이 선명해진다는 강사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유리 쉘터가 거울처럼 반사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정류장 안쪽뿐 아니라 뒤편 도로와 사람들까지 한 프레임에 담겼어요. 반사와 현실이 겹쳐지면서 묘한 층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류장 앞에 섰어요. 카메라 가방에서 삼각대를 꺼내 펴고 카메라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유리에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각도가 좋았습니다. 유리 쉘터가 거울처럼 도로와 사람들을 끌어안았어요. 안쪽의 광고판과 바깥쪽 풍경이 한 프레임에 공존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카메라 뷰파인더로 확인했을 때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냥 오늘의 정류장이었죠. 삼각대를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진을 옮겼어요. 파일이 하나씩 전송되는 동안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폴더를 열고 오늘 찍은 사진을 더블 클릭했어요.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와 달랐어요. 모니터로 보니 디테일이 더 선명했습니다. 확대 도구를 클릭했어요. 유리에 반사된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을 150%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유리에 반사된 한 남자의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도를 걷는 중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만 살짝 보였는데 묘하게 낯익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얼굴을 어디서 봤지 생각하는 순간 기억이 터졌어요. 윤상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중년이 됐겠죠. 그런데 옆 얼굴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윤상우는 덩치가 컸어요. 반에서 제일 컸죠. 저는 작고 말랐습니다. 조용한 편이었고요. 자연스럽게 타깃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제 가방을 뒤졌어요. 도시락을 꺼내서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던져버렸죠. 교실 바닥에 반찬이 흩어졌어요. 야, 이거 뭐야, 맛없겠다.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주었죠. 우유를 제 책상에 쏟은 적도 있었어요. 흰 우유가 책과 공책을 적셨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 참았어요. 어린 마음에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들면 더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견뎠어요. 졸업하고는 다시 볼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갔고 그 뒤로는 소식을 몰랐어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지금 제 사진 속에 그가 있었어요.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 옆 얼굴의 윤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의 라인, 턱의 각도. 기억 속 그 얼굴이었어요. 양복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도 가죽이었어요. 잘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의 뒤편을 봤어요. 검은색 SUV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코너를 도는 중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속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확대했어요. 흐릿했습니다. 각도와 속도 때문에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12가 7까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뒷부분은 흐려서 알 수 없었죠.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연히 찍힌 사진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정류장 광고판을 봤어요. 하단에 디지털 시계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광고였는데 시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18시 42분 11초. 빨간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렌즈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초 단위까지 또렷하게 찍혔어요. 사진 파일을 우클릭했습니다. 속성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탭을 열었어요. EXIF 정보가 나왔습니다. 촬영 일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18시 42분 12초. 광고판 시각보다 1초 늦었습니다. 셔터 렉이겠죠.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GPS 좌표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도와 경도가 소수점 6자리까지 찍혀 있었어요. 카메라 설정을 위치 기록으로 해뒀거든요.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좌표를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 넣었어요. 지도가 확대되며 빨간 핀이 꽂혔습니다. 정확히 버스 정류장 위치였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류장 맞은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그 옆으로 골목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도로는 일방통행이었죠. CCTV 위치도 확인했어요. 정류장 기둥에 하나, 건너편 전봇대에 하나. 제가 서 있던 위치와 CCTV 각도가 비슷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봤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확인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윤상우의 얼굴, 급하게 도는 차, 정확한 시간. 우연히 너무 많이 겹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카메라가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본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어요. 씻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응, 좀 그랬어.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별거가 아닐 리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정류장으로 갔어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6시 40분. 반복은 마음을 안정시켜요. 오늘은 프레임을 조금 넓혔습니다. 카페 출입문과 도로 표지판까지 함께 담으려고요. 삼각대를 세우고 구도를 잡았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여러 장 찍었습니다.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며 찍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에 사진을 옮겼습니다. 어제 사진과 오늘 사진을 나란히 띄웠어요.
광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제는 통신사 광고였는데 오늘은 음료 광고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옷차림, 방향, 숫자 모두 달랐죠. 하지만 풍경의 틀은 같았어요. 유리설터의 위치, 벤치의 각도, 뒤편 카페의 간판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펴고 세 개의 칸을 그렸습니다. 시간, 장소, 대상. 어제 사진의 정보를 적었어요. 18시 42분 정류장 윤상우와 SUV. 오늘 사진도 같은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하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기록하면 뭔가 보일 것 같았거든요. 윤상우라는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이름을 불러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었어요. 이제 늙은 사람이 옛날 일로 복수한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커뮤니티 앱 알림이었어요. 동네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온 거였죠. 앱을 열어 글을 확인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뺑소니 사고 목격자 찾습니다. 클릭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3분경 정류장 근처 골목 진입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피해자는 학원 가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골목에서 나오다가 아이를 들이받고 그냥 갔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6시 43분경. 제 사진 속 시각이 6시 42분이었어요. 단 1분 차이였습니다. 정류장 근처 골목. 제 사진에 잡힌 골목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검은색 SUV. 제 사진 속 차량과 같은 차종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등줄기로 식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게시글을 더 읽어 내려갔어요. 차량 번호는 일부만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12가로 시작하는 번호였다고요. 제 사진 속 번호판과 일치했어요.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글을 달았어요. 누군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고 썼습니다. 북마크 버튼을 눌렀어요. 이 글을 저장해뒀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제 사진을 열었어요. SUV를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흐릿했지만 12가 7까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커뮤니티 글에서 말한 12가와 일치했습니다. 시각도 대조했어요. 제 사진 18시 42분, 사고 발생 18시 43분경. 1분 차이. 지도에서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류장에서 골목 진입로까지 약 50m. 차로 10초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진 속 차량이 1분 뒤에 사고를 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번호판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같은 차종의 다른 차일 수도 있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피해자 아이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걷다가 차에 치였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증거는 감정을 이길 때만 힘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흥분하지 말자. 차근차근 확인하자. 내일은 구청에 가서 CCTV 열람 절차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 창구로 가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가서 앉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류장 CCTV 열람하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고 관련이신가요? 네, 뺑소니 사고요. 제보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사고 관련 시민 제보자에게는 요약 캡처 제공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신청서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사유. 한 줄 한 줄 정성껏 적었어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2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커뮤니티 앱에 접속했습니다. 뺑소니 게시물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제가 촬영한 시간과 위치, 차량 정보를 정확히 적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어요.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걱정됐거든요. 오후가 되자 카페로 갔습니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간판에는 모닝커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정류장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진 공부 중인데요. 정면에서 카페 찍어도 될까요? 사장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가 카페 정면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유리문이 정류장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여러 장 찍었습니다. 유리문에 반사된 풍경이 렌즈에 담겼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마셨어요. 씁쓸했지만 향은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했어요. 유리문 반사 속에 뭔가 보였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사람의 팔이 보였어요.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있었어요. 더 확대했습니다. 시계 브랜드가 보였어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바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침은 6과 7 사이, 분침은 8과 9 사이, 초침은 10 근처. 대략 18시 41분 50초쯤으로 보였습니다. 정류장 사진 시각보다 약 20초 정도 빨랐어요.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모서리가 빳빳했어요. 서류나 현금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네는 팔의 셔츠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정류장 사진과 카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8시 41분 50초 카페에서 봉투 수수. 18시 42분 11초 정류장에서 SUV 포착. 18시 43분경 골목에서 뺑소니 사고. 시간이 순서대로 이어졌어요. 마치 타임라인처럼 말이죠. 윤상우를 검색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입력했어요.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았죠. 시의원을 추가로 검색했습니다. 나왔어요. 윤상우 시의원. 사진이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확대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제 사진 속 그 얼굴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변하지 않은 윤곽이었습니다. 프로필을 읽었어요. 청렴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시의원 일정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정을 확인했어요. 18시 30분 민원 간담회 종료. 장소는 시청 별관이었습니다. 지도로 확인했어요. 시청 별관에서 정류장까지 거리는 약 3km. 차로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캘린더를 꺼냈어요. 큼직하게 썼습니다. 골목 봉투 SUV 사고. 3분의 4슬. 우연히 하나면 우연이지만 우연히 셋이면 흔적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넷째는 사건이 되는 거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걸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만약 제 사진이 도움이 된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감시단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제보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원본 파일을 첨부했어요. 정류장 사진과 카페 사진 2장. EXIF 정보가 그대로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촬영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서 캡처했어요. 관찰 노트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시간, 장소, 차량 정보, 윤상우 목격 사실. 이름을 적는 칸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익명으로 할까 실명으로 할까? 익명은 비겁함일까 필요한 방패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명을 적었어요. 떳떳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출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화면에 접수 번호가 떴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거대한 증명서처럼 보였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민감시단 조사관 김동현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신 사진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진 원본 파일 맞으시죠? 편집하신 건 아니고요. 네, 원본 맞습니다. 카메라에서 바로 옮긴 파일이에요. 촬영 각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서서 어느 방향을 찍으신 건가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모델, 렌즈 화각, 정류장으로부터의 거리, 촬영 위치에 보도블록 세 번째 줄에 섰다는 것까지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였어요. 아주 자세하시네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CCTV와 블랙박스 타임라인 맞춰보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며 브레이크 등을 반짝였습니다. 이 길에는 수천 번의 멈춤과 출발이 쌓였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 하나가 정의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교실 풍경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우유가 쏟아졌어요. 하얀 액체가 책을 적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윤상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도로였습니다. 검은 차가 달렸어요. 경적이 울렸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어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카메라를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것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뜨겁지만 증거는 차갑죠.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어요. 며칠 뒤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사장이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사진 잘 나오셨어요? 어색한 미소였어요. 눈동자가 1초 빨리 흔들렸습니다. 내 반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상우 의원실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의원님 보좌관인데요. 어르신께서 최근에 저희 의원님 관련해서 제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한번 뵙고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친절이 칼날일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본 걸 제보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난처하네요. 혹시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웃음은 때때로 압박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조사는 당국에서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와서 통화일지를 작성했어요. 날짜, 시간, 상대방 내용 요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통화를 녹음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은 남겼어요. 기록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뉴스를 봤어요. 뺑소니 피해자 가족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학원만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화면에 아이의 학원 가방이 잠깐 비쳤어요. 파란색 가방이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한참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사진을 흔들리게 한다고요. 진정해야 한다고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조사관에게 추가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카페 반사 사진과 시계 디테일 부분을 확대한 파일을 첨부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시간대 일치 확인했습니다. 해당 골목 블랙박스 확보 중입니다. 계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호한 문장이 제 어깨를 내려앉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에 카메라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삼각대, 여분 배터리, 렌즈 닦는 천, 메모리 카드. 하나하나 꺼내서 닫고 다시 넣었어요. 오래된 습관이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며칠 뒤 조사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타임라인 초안이었습니다. 열어서 읽었습니다.
18시 41분 50초 카페 유리 반사에서 봉투 수수 추정. 18시 42분 11초 정류장 광고판 시각 SUV 진입 확인. 18시 43분 2초 블랙박스 영상 골목에서 충돌 확인. 제 사진의 좌표와 각도 정보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CCTV 영상과 대조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상우의 동선은 공개 일정표와 교통카드 기록으로 보강 중이라고 했어요. 사진 한 장이 말없이도 사람을 데려온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게 기록의 힘이었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요. 오후에 보좌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무고죄 아시죠? 말은 짧았지만 길게 남았어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사실을 제보했을 뿐입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어요. 절차는 불안을 이기는 제일의 약이라는 걸 나이 들며 배웠거든요.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촬영, 우연한 발견, 제보 협박 전화까지. 변호사는 침착하게 들었어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관계와 선의의 제보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 방식 매우 좋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사진, EXIF 정보, CCTV 대조 결과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 선의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협박이 들어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통화 내용 기록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가 마음을 정렬시켰습니다. 노트를 펼쳐 타임라인 끝에 한 줄을 덧붙였어요. 기억,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지킨다. 시청 온라인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그날 골목에서 봤습니다. 저도 목격했어요. 같은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죠. 동네 라디오를 들었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제보해주신 시민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윤상우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터무니없는 음해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그가 들고 있는 시계가 번쩍였어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확대해서 제 사진 속 시계와 비교했어요. 브랜드가 같았습니다. 모델도 같아 보였어요. 카페 사장이 갑자기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공지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댓글에 요즘 단속 많다는 반응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조사 들어갔다고 썼어요. 조사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류장 CCTV 원본 확보했습니다. 번호판 후 처리 중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길을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에는 오늘도 수많은 얼굴이 스쳐갔어요.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나는 폭스를 원하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제의 나에게 미안하지 않기를 바랐죠. 과거에 약했던 내가 지금의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학교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서 있었어요. 저는 맨 뒤 구석에 작게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윤상우는 앞줄 가운데에 있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가운데로 걸어도 돼. 내일은 조사관과 대면 미팅이었습니다. 기록 가방에 파일을 챙겨 넣었어요. 노트북, 카메라, 메모리 카드, 노트. 잠들기 전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힘을 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구청 소회의실에서 조사관 2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전화로 통화했던 김동현 조사관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여자 조사관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큰 화면에 제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정류장 사진이었어요. 조사관이 마우스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확대, 축소, 대비 조정, 격자선 표시. 광고판에 18시 42분 11초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카페 유리의 시계 18시 41분 50초도 확대됐습니다. SUV 번호판 12가 7. 모자이크를 피해 슬쩍 보이는 회계 두께까지 검토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의 헤드라이트 패턴과 일치합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이트 모양이 제 사진 속 차량과 같았어요. 추가로 금융범죄수사대와 공조 중입니다. 금융범죄요? 네. 카페 사장 계좌에 현금 입금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윤상호 의원 후원회와 동일 시기에 현금 지출 내역이 있고요.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은 늘 침묵하지만 그 침묵을 오래 들으면 결국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촬영 경위, 발견 과정, 제보 동기. 한 줄 한 줄 정성껏 적었어요. 사인을 하며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떨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이 흔들릴 권리도 있거든요. 여자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개인적 원한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면을 바라보고 답했어요. 기억은 있습니다. 원한은 없습니다. 기억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이번 제보와는 무관합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햇빛이 복도 끝 유리에 비쳤습니다. 반사된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오늘의 반사도 누군가의 프레임이 되겠죠.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며 한 장을 더 찍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반복은 변하지 않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윤상호 시의원 뺑소니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 앵커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화면에 윤상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응, 옛날에 알았어.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판날이 왔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자리에 앉았어요. 윤상우도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당당한 모습은 없었어요. 이름이 아닌 접수번호로 불리는 제 진술서가 낭독됐습니다. 증거갑 12호.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원본 및 EXIF 정보.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각도와 반사로 인해 오인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EXIF 원본 데이터,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대조한 결과 일치합니다. 스크린의 정류장 광고판의 숫자가 커다랗게 떠올랐습니다. 18시 42분 11초. 그 숫자가 이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찍은 평범한 사진이 누군가에게 정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촬영 당시 피고인을 인지하셨습니까? 아니요. 집에 와서 사진을 확대하다가 알았습니다. 피고인과 개인적 관계가 있습니까?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번 제보에 영향을 줬습니까? 아니요. 뺑소니 사고 게시물을 보고 제 사진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제보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과거에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제보는 그것과 무관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찍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상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거에 본 그 눈은 오만으로 가득했었어요. 지금 그 눈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보석을 불어했습니다. 추가 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미세하게 술렁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보자시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폭소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